일단 보이는 것처럼 올리브 나무가 아주 크거나 깔끔하거나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게 농막 지으면서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는 이래봬도 8년 차예요 지금. 근데 원래 8년 돼가지고 나무가 이 정도 크느냐 아니에요. 이거의 한 4배 정도 커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작냐? 이거를 제가 땅이 없어가지고요. 제주시에 저희 어머니 집 마당에서 키웠어요. 화분에다가. 이런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키우고 그게 안 크더라고요. 안 커가지고 이게 부직포 화분인데 이게 통기성이 좋아가지고 뿌리 내림이 좋아요. 여기 옮겨 심으니까 뭐 이 정도 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거 옮겨 심은 지가 24년도 5월달. 예, 그때 옮겨 심어가지고 작년에 이제 뿌리 할지 됐을 거예요. 아마 올해 4월부터는 이제 원래 올리브가 4월부터 이제 꽃이 피거든요. 분화가 되는데 4월부터 이제 이 어떤 이 새순도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게 되면은 막 커요. 그래서 아마 올 가을 때 또 방문하시게 되면 지금 모습하고 또 다른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이제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 오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요, 지금 안전상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아직 이런 뭐 날카로운 뭐 판넬도 있고, 그리고 뭐 파이프도 있고, 그리고 이런 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버팀대 식으로 해놓은 건데 잘 안 보여요, 눈에. 다니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이 제가 깔아놨지 않습니까? 저 인도블록 일로 다니시고요. 제가 먼저 앞에 나갈 테니까 저만 따라오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작물 있으면 제가 그때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 거기 따라오시면 되고,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막 다니시게 되면은 여기에 발 걸려가지고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강아지들은 순해요. 지금 무서워가지고 짖는 거라서, 그리고 목줄을 짧게 해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린 유인물 이거 보시게 되면 이거 진짜 귀한 거고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제 농장을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한 분이나 시작할 계획이 있는 분들한테는 진짜 이건 좋은 자료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 있는 이 도면 보이시죠? 이게 우리 이 땅이거든요. 땅 모양새예요. 앞에 유인물 있고요. 저기 저 복분자 차도 있고 커피도 있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여기에 이 땅을 매입을 하고 올리브 나무 심기 이전부터 이거를 그렸어요. 그 얘기 뭐냐면 그 땅이 있는 분들도 미리 계획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농막은 어디다 정확히 말하면 농막은 아니고요. 체류형 쉼터입니다. 그거를 어느 규모로 지을 건지,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올리브 나무는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하고 또 창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시고요. 돈 들여가지고 심어놓은 올리브 나무를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엎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다시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 머릿속으로만 그린 거 하지 마시고요. 저희 카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작성하기 전에 카페에다가 궁금한 것들 아니면은 본인이 계획한 걸 올려주시게 되면 저희 이번 분도 계시고 우리 회원분들끼리 소통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니까 나는 이게 안 좋던데 정보가 공유가 되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페에 있는 자료를 10분 활용하시라.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요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제가 나중에 저는 융복합이가 6차 산업 쪽으로 갈 거예요. 그 올리브만 보는 게 아니고요. 올리브를 활용한 거, 뭐 가공, 유통, 관광, 체험, 그리고 스테이. 그래서 여기를 올리브 나무를 심게 되면 이거를 올리브를 옮겨 심게 되면 이 올리브가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단년생 뭐 심을 게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게 슈퍼 복분자를 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는 거고요. 나중에 여기 건물 질 생각이시군요. 네, 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빨리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이렇게 본인만이 어떤 설계도를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게 제가 이 농장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그때쯤에 제가 만든 거, 제 나름대로의 사업계에서 만들어 본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발췌를 해서 첨부를
이유가 뭐냐면 맨 위에 보시면 1번부터 뭐 네바딜로 블랑코 10번까지 후안토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 볼수가 되어 있고 지금은 여기는 167번이 지금 정식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120개였어요. 그러면 수령이 되어 있죠.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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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7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량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뭐 여태 화분에서 키웠던지라 아직 나무가 크게 성장하지 않았음. 그리고 이거 나만의 자료예요.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단위 수확량이 되어 있죠. 그 저한테 그 카페에서 그 거의 모든 분이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까 이런 게 엄청 궁금해하세요. 당연하죠. 어떤 나무에 대한 올리브 종자에 대한 특징을 모르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어떤 자료만 믿기에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나름대로 온라인상에서 다 취합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립을 해놓은 건데, 자 피클용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제 후안토요, 이 후안토요가 제일 이제 수확량이 많았고요. 다음 네바, 다음 만자 이겁니다. 이거고 밑에 오일용은 오일 함유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올리브 나무가 만약에 10g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착유를 했을 때 올리브 그 착유량이 뭐 1g 나오냐 뭐 1.5g 나오냐 이 오일 함유량 기준입니다. 이거는 아르베키나가 제일 많고요. 대신 열매가 아주 작아요. 그리고 열매가 아주 깨알같이 막 붙습니다. 그래서 아르베키나가 품질도 뭐 제일 낮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일 함유량도 제일 많고, 그리고 순서대로 피처린, 호지블랑카, 루카, 니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종목 선정을 하실 때요. 그 남한테 들은 얘기를 믿고 아 이건 열매가 크냐, 이거는 뭐 장점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심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만의 어떤 자료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피클로 갈 거다. 나는 이제 좀 자금도 여유가 있고 공장도 지금 하고 있고 하게 되면 피클도 괜찮아요. 피클로도 마케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피클도 괜찮고요. 근데 참고로 저희 영농조합법인도 그렇고 연구회에서 지금 고민하는 거는 이제 오일 쪽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그 조금 이제 어떤 이익 창출도 피클보다는 오일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클 같은 경우는 서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그 짱아찌 같이 먹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피클을 짱아찌 같이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컷해봤자 뭐 맥주 안주 정도.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제가 말씀해 드리려고 내 나름대로의 사업 계획서를 짜봤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해놓은 거고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 이거는 수분수 관련인데요. 수분수가 뭐냐면 이게 우리 그 어떤 유전이랑 똑같아요. 유전. 사람도 이제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2세를 낳잖아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의 어떤 유전 형질, 뭐 열성, 우성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거 위주로만 물려받지 않습니까?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자가수분이 있고 타가수분이라는 게 있는데 자가수분은 스스로 붙이고 잡고 다 하는 거예요. 혼자만 갖다 놔도 열매 열리고 다 해요. 근데 타가수분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해. 꽃은 피는데 열매가 안 달려요. 그냥 꽃 져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옆에 다른 나무가 있으면 그게 열매가 돼요. 이게 타가수분이라는 거고 혼자 붙이고 장구치는 거는 자가수분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방법은 맨 위에 보게 되면은 아르베키나 셀프 소가 되어 있죠. 셀프라는 거는 자가수분이라는 얘기예요. 혼자 붙이고 장구친다. 그리고 이것만 있어도 되는데 좀 더 이제 그 열매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그리고 풍미 그리고 수확량 이런 걸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좌측 11시 방향에 보게 되면 호지블랑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셀프예요. 자가수분. 이거랑 같이 심으면 낫다. 그리고 정 가운데 후란토요 되어 있죠. 이것도 같이 심으면 낫다. 화살표가 서로가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역시도 맹신하지 마세요. 이것도 제가 이제 뭐 구글링 해가지고요.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확률적으로 네 군데가 얘기하고 한 군데가 정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전 네 군데 얘기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정확하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보장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자료를 직접 서치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 카페에다가 문의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종목 그 어떤 종류 그 묘종의 종류를 선택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저도 우리 연구회 회원이긴 하지만 연구에서 어떤 묘목을 판다고 해가지고 우르르 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본인만의 어떤 결정이 있으면 그 묘목을 취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후회가 안 됩니다. 연구회에서 만약에 뭘 이제 묘목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심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원했던 건 이거 아닌데 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올리브 나무 크게 되면 이게 올리브 나무가 작을 때는 지금 한 1, 2년생은 한 9,000원, 10,000원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게 연차별로 해가지고요 금액이 많이 뛰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금액적인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1, 2년생이 만약에 9,000원이다. 그러면 이게 한 3년 되잖아요. 그러면 3배가 한 2배나 3배가 돼요. 그리고 4, 5년 되잖아요. 그럼 더 뛰어요. 그 단적인 걸로 보게 되면 저 화분에 작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추목한 건데 삽목이 아닙니다. 추목입니다. 추목이라서 연수는 추목한 지 뭐 1년생, 2년생 이런 기준이 없어요. 저거는. 왜냐면은 성목에 대해서 나무를 바로 뿌리 내린 거기 때문에 1, 2년 그런 기준은 없는데 이 앞에 있는 정도 되게 되면은 아마 지금 시중에 나오는 거는 한 2만 원 정도,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근데 거기에서 이 앞에 이 정도 크잖아요. 이 정도면은 15만 원이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몇 년 산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 7년 됐나? 이게 18년에 제가 이제 심은 거예요. 아, 그럼 8년, 한복한 거예요. 7년, 8년 근데 됐네. 이게 안 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크기를 보지 마세요. 이거 화분에서만 키웠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기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이 나무 자체만 가지고도 부가가치가 아주 많으니까 처음에 이 묘목 선정할 때 신중하셔라.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더불어 가지고 여기 자가수분, 타가수분 이것도 참조를 하시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 우리 연구회 카페에도 그 자료가 있고 제 블로그에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한번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연구회에다가 글을 올리세요. 내가 뭐 어디에 뭐 하려고 하는데 종자 솔직히 나는 아리까리하다. 우리 연구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익 창출할 계획이 있느냐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선정을 하세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엄청 중요해요. 제가 다 줄여다 그랬죠. 이거 진짜 아까운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올리브의 족보예요. 족보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조선시대 때 막 족보를 사고 팔고 했지 않습니까? 그 족보가 없으면 이거 족보 없는 상놈이 하잖아요. 올리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심었는데 본인이 이 종자가 뭔지 모른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올리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 나무일 뿐이지. 조경일 경우에는 뭐 괜찮겠죠. 그죠? 이거 올리브에 가게 되면은 이게 올리브구나 끝. 근데 우리는 이제 올리브를 과언을 하게 되면 우리는 프로가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윤을 창출을 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은 이 나무의 품종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이제 리스트업 시켜놨어요. 자, 보시면 85번 아르베키나 심은 장소, 저지리, 성목이고 정식한 날짜가 24년도 5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족보로 해가지고 제가 리스트업 시켜놓은 거예요. 쭉 내려가시게 되면 87번 보시게 되면 프란토이오 23년 취목 저지리 8-1 돼 있죠. 이게 뭔 의미냐면은 어미가 되는 나무가 8번이라는 얘기예요. 어미가 되는 8번에서 여기를 취목해가지고 뿌리 내림 해가지고 심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이 자료가 있게 되면 이 올리브는 유전적 형질이 그대로 취목 같은 경우는요 삼국도 그렇고 그대로 이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런 족보를 알아야 어떤 나무에 문제가 있으면은 만약에 이게 8번에서 취목한 거예요.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8번 어미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지없이 증세가 또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취목을 언제 했고 그리고 어미나무가 몇 번이고 그리고 114번 만장이로 되어 있죠. 저질이 심어져 있고 열매로 확인 요망 프란토이오로 추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전문가 그룹에서 이 묘목을 사도 이게 정확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정확하려면은 유전자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아주 고가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유럽에서 수입한 그 묘목도 사람이 다 분리하고 운반하고 하잖아요. 실수가 있어요. 저도 이게 그 내용이에요. 만자니오라고 해가지고 키웠더니만 나무 수형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나무 수형이 내가 알기로 만자니오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나무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열매를 따가 유통시키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거 의심이 되는 거는 과감하게 물음표 해가지고 열매 열리는 거 특징 보면서 뭐 프란티어로 하든지 뭐 다른 걸로 하든지 족보를 제가 다시 만들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식의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단일 종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르데키를 한 종만 심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굳이 필요할까요? 근데 본인이 각 고유번호 부여해 가지고 관리하기 편하다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적극 보여드립니다. 여기 죽어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85번 죽었다. 그럼 85번을 복난으로 만들고 다른 나무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 치목한 거를 이제 묘목을 심든지 해서 다시 채워놓고 이런 재미가 쏠쏠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별개인데요. 농촌 체리형 쉼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과거에는 농막이라고 해가지고 그 농업인들 일을 위해서 편 시설인데요. 지금은 정부에서 많이 완화를 해줘가지고요. 10평까지 지을 수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만들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음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거고 농사를 지을 때 제가 저희 집이 제주시거든요. 이제 왕복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기름값도 그렇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또 퇴근할 때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조건들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처럼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간하고 비용을 전략하시다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명함 있죠? 그거 주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비용 없이 공짜로 해가지고 조회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뭐가 중요해 대체 할지 모르지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자료를 만든 거에 대해서 아마 그 양반 장난 아니네. 언제 이걸 다 했지?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이거도 버리지 마시고요. 혹시 부실하시게 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메일링 하시든지 전화 주시게 되면은 이거 말고도 자료가 A4 용지로 해가지고 한 150장 정도의 자료가 있어요. 이만큼에 이만큼. 이거 제가 직접 발췌를 하거나 수집을 하거나 경험한 것들을 사진 찍고 기록하고 해놓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게 되면 저희 그 올리브 연구회 회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책자를 만들자, 공유를 하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왔다 갔다 하니까요. 책자로 만들게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 얘기고요. 일단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그러면은 이제 농장 탐방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실 때요 동선을 잘 보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안전하게 미리 하고 초대를 해야 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먼저 저 끝으로 가겠습니다. 뭐 차 드실 분들은 지금 드실래요?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요? 교육부터 하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올리고요. 왼쪽에 있는 게 외래예요. 그래서 아들이거든요. 시사도에서 참고로 저 시사도에도 올리브 다시 있거든요. 올리브 잘 큽니다. 저기 앞에 있는 게 저지 오름이에요? 네. 예. 혹시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딱 좋습니다. 이건 뭡니까? 아니, 거기 꽃집이겠죠 뭐. 자, 일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올리브 종류별로 해가지고 특징하고요.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이것도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밭에만 올리브 종류가
한 7가지가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을 겁니다. 저 뒤에 분들 오시면 시작할게요. 이거 설명하려고 일부러 안 그런 건데. 그런 거, 보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 잘라줘야 되는데. 뒤에 분들 오시면 시작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올리브 종류별 특징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메모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메모해도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카페 있잖아요. 카페 자료가 올라와 있고 궁금하신 것들은 카페에다가 Q&A로 하시게 되면 이제 아마 원하시는 답을 아마 얻으실 거고 가장 객관적인 해답을 찾으실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이거는 바나나 나무예요. 실제 바나나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 지변우레가 심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죠. 이런 계획들을 한다는 걸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이게 치프레시노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 둘, 셋, 그리고 저 옆으로 넷, 5개. 이게 치프레시노고 오일도 되고 피클도 되는 건데, 그 전에 먼저요. 오일용, 피클용 구분하는 게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일용 그 올리브, 그 피클용 올리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종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피클용은 단순히 얘기하면 피클용은 이제 열매가 좀 커요. 그래서 이게 식감이 있어요. 근데 오일용들은 그 크기보다는 크기가 좀 작아요. 작은데 이게 제가 크게 말씀드린 거고요. 작다고 해가지고 오일이 무조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범주를 크게 나눠가지고 이거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식감 먹는 맛이 있기 때문에 피클용이고 또 오일용은 크기가 상관없으니까 그 열매가 커도 오일용 될 수 있습니다. 오일 함유가 높게 되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피클용 그리고 오일용 크게 구애받지 마세요. 분리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열매가 크니까 피클용이구나. 식감이 있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치프레시노라는 건데 특징은요. 나무가 직립성이에요. 이게 위로 막 커요. 이게 하늘 향해 가지고 쭉쭉 큽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제가 서양 가보지 못했어요. 저 베트남이나 필리핀만 가봤지. 저 유럽 쪽에서는 이거를 방풍림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로수로. 왜냐면 빨리 크니까. 속성수입니다. 이게 다른 나무에 비해서 빨리 커요. 제주로 치게 되면 저기 보이는 삼나무 보이시죠? 네. 저런 식으로 가수원 주변에 심어가지고 바람을 막아주거나 아니면 가로수에 씌워가지고 어떤 도시적인 그 도시에 어떤 그 나무를 심어가지고 뭐 이런 효과를 기대한 나무거든요. 이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오일용하고 그리고 피클용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다 할 수 있어요. 다 내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됐고요. 특징 말씀드렸고 하나 둘. 근데 이 나무가 왜 이렇게 필요하냐? 이게 이래봬도 이게 한 7, 8년 될 거거든요. 연생이. 작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24년도 5월 달에 24년도 잘 복귀해 보세요. 작년, 재작년 여름 엄청 더웠죠. 제가 그때 이걸 심었어요. 그 아라동 밭에 있는 거를 불을 떠가지고요. 화물차로 해서 제가 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사실상 이 나무들이 거의 다 죽을 뻔했습니다. 저 속으로 다 죽었네 했는데 살더라고요. 겉으로는 비교하지만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자, 다음 나무 갈게요. 이거는 이제 만잔이오라는 건데요. 이게 거의 뭐 대표적으로 이 피클용이에요. 열매가 큽니다. 열매가 크고 보는 것처럼 옆에 있는 가지들이 가늘죠. 굵지가 않아요. 저 치프레시노는 상당히 가지가 굵은데 이건 가늘어요. 가늘고 열매가 열리게 되면 열매가 크다고 했죠. 이게 다 처집니다. 이렇게 처지고 가지가 찢어지기도 하고요. 다 처져 이렇게. 처지고 열매를 수확하면은 이게 복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예, 그대로 있고 여기서 또 이제 가지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상에 보게 되면 바람이 많은 지역에는 이런 과실 큰 거를 심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낙과가 잘 된다고 하는데 낙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게 처지잖아요. 처지게 되면은 이 과실 이 열매끼리 부딪혀요.
생채기가 나요. 그럼 상업적 가치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으깨 가지고 이제 착유한 다음에 원심 분리를 해가지고 수분 유분을 이제 분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클용은 보여지는 것도 봐시잖아요. 깔끔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V처가 생채기 나게 되면 상품 가치가 없어서 그렇지. 낙과되는 것들은 우리 저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자료처럼 낙과율이 많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낙과가 좀 있긴 한데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 주관적인 거라서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저기부터 만잔이요. 두줄 다 만잔이옵니다. 저기 끝에 있는 게 시크릿이라고 그랬죠? 네. 이게 다 만잔이에요. 자, 특징이 됐고 이거는 거의 피클용으로 한다. 근데 피클용으로 하는데 이것도 오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것도 만잔이온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치목을 한 거예요. 치목이 뭐냐 하면 우리 저 회장님 옆에 까만 비닐봉다리 보이시죠? 네. 저런 식으로 이제 공중에서 치목해서 뿌리를 내릴 거예요. 그러면 뿌리 내리게 되면 거의 잘라가지고 여기 심은 거예요. 여기 작은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증식을 한 거고요. 이거 증식하는 방법은 따로 시간 되게 되면 이제 제가 원래 4월 달쯤에 그 치목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또 시간 되게 되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네바지오 블랑코라고 이것도 열매가 좀 커요. 이것도 역시나 피클용인데 오일도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는데 올리브 나무의 열매는 뭐 오일이든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들이 가공하기 쉽게끔 먹기 편하게끔 해가지고 구분을 해놓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오일만 내려야 돼. 이거는 피클만 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같이 섞어도 돼. 오일 내는데. 근데 우리 저기 그럼 가격이 싸진데. 예, 수입되는 거 보게 되면요. 네. 그 우리 와인도 그 와인의 맛이 있잖아요. 뭐 구름 잡는 소리, 뭐 여기서 뭐 풀 냄새가 가득하고 뭐 사과 향이 가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올리버 테스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확연하게 느낄 수 있대요. 근데 이거를 블렌딩 해버리게 되면 잡종되겠죠. 그래서 상업적 가치 떨어지겠죠. 네, 가격이 싸진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것도 거의 8년생 돼요. 예. 그 기둥은 좀 크잖아요. 그것도 근데 원래 기둥은. 8년생 되잖아요. 네. 이 굵기가 자 정상적으로 키웠을 때는요 굵기가 이 정도 돼요. 그 화분에서 키워서. 예, 노지에 키웠을 때 이 정도 커지는데 화분에서 키워가지고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화분에서 몇 년 키운 거야? 화분에서 파면 그 작년에 올릴까 화분에서 줍니까? 그래서 이게 네발리로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심목해가지고요 뿌리 내려가지고 제가 심은 거예요. 이것도 네발리 블랑코고 여기도 제가 직접 주식한 네발리로. 그 알뜰하게 하셨어요. 이 정도면은 근데 치목이라는 게 아까 선생님이 치목해서 얼마나 되느냐 저한테 여쭤보셨는데요. 삽목 같은 경우는 1년생, 2년생, 3년생 이게 가능해요 분리가. 근데 치목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무가 있죠. 이 나무를 내가 치목을 할게요. 일로 할 수도 있고요. 치목을 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이 어떤 뭐에 벗겨져 가지고 아니 벌레가 침투해 가지고 여기 막 썩고 있어요. 그럼 이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의 죽어요. 이럴 때는 치목을 위로 해버리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치목을 해버리게 뿌리가 내리거든요. 그럼 이걸 잘라가지고 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거 몇 년생이요 하면서요. 어째 뭐라고 할 거야 이거 1년생이요 하게 되면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치목 그 묘목은 그 연생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치목하려고 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다 치목입니다. 네. 이게 9월 달에 했는데 아직 뿌리가 안 내렸고요. 이게 한 4월 달 되게 뿌리 내릴 거예요. 몇 개월 걸리나 이렇게 하면?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내려요. 아 빠르구나. 근데 제가 이걸 9월 달에 했는데 9월 달에 하게 되면은 실패율이 커요. 네. 원래는 봄에. 제 경험상 4월 달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봄에 해야 잘 나올 예. 것 같아요. 생채기를 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묶어놓는 건가요? 생채기를 내셔야 돼요. 껍질 벗겨야 되겠죠. 예. 그래야 뿌리가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4월 달 하는 게 성공률이 한 80% 이상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좋은 교육이에요. 이거는 좀 궁금하신 이게 분들은 저기- 저한테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요.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네. 안 조개 죽네요. 이렇게 껍데기는 다 일부러 영양제 껍질을 벗겼는데.
아니, 껍질 안 보여. 쓰레기 여기 이제 그때 껍질 비워 역할을 아끼려고. 하는 거지. 이게. 여기 껍질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거는 우리 저기 저 아프가니스탄 이쪽에 올리브 성지라고 하잖아요. 뭐 이태리 이런 데가 과거에는 바다였대요. 예. 바다였는데 융기가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땅 보게 되면 뭐 조개 껍질 같은 거 많잖아요. 그리고 석회질화 돼가지고 pH가 살짝 알칼리성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그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석회 고토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거의 공짜로 나눠주다시피 해요. 산성화된 땅도 더 뿌려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나무가 흡수를 빨리 못해요. 서서히 하거든요. 또 이게 비료가 석회 고토라는 게 서서히 녹아요. 근데 그 와중에 비 오잖아요. 다 쓸려 내려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농담이 아니고 이거를 쓰레기에 버리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겉도 아낄 겸 그래서 짬짬이 이렇게 다 뿌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녀 파이자 같은 데 보게 되면 소라 깨는 껍데기 많잖아요. 예. 그래서 조만간 우리 살던 하북 가서 아주 담아서 올려고요. 뿌리려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올리브 성지와 비슷한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볼까 해서요. 아, 여기 밑에 이렇게 뭐 파이프가 돼 있잖아요. 우리 보통 운전하다 보게 되면은 가로수 밑에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저도 이게 엄청 궁금했거든요. 처음에는 벌레가 가해를 하지 못하게끔 해놓은 건가 했었는데 저도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제초 작업을 하죠. 이렇게 아, 제초 작업할 때 여기 상치 안 날라고 나게. 하죠. 저도 이거 최근에 알았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저는 농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원래 저 공대 나왔어요. 공대 건축과. 예, 그런 농도고요. 자, 이동할게요. 아, 제초 작업할 때. 자, 이것도 플라스틱 화분에 있다가요. 그 플라스틱 화분은요, 뿌리가 플라스틱 화분 바깥쪽 빙빙 돌아요. 근데 나중에 물을 줘도 그 화분 안쪽에는 물을 먹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플라스틱 화분에서 오래 키우면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플라스틱 화분에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이 안쪽 심재부 쪽에는 물이 안 가요. 그럼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저도 죽어요. 웃기죠? 물을 많이 줘도 이 올리브 나무는 굶어 죽습니다.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화분에는 절대 오래 심지 마시고요. 심더라도 중간중간 흙을 바꿔주세요. 엎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 부직포 화분은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물을 주게 되면은 물이 골고루 퍼져요. 그리고 제가 해본 결과 플라스틱 화분 뿌리는 기바리가 없는데 이거는 잔뿌리가 어마무시해요. 이것도 제 블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심었을 때, 이걸 열었을 때요. 딱 여니까 여기 뿌리들이, 잔뿌리들이 할아버지 수염처럼 골고루해요. 그래서 거의 노지나 비슷하겠네. 예, 근데 노지랑 비슷한데 자라는 속도는 확실히 노지만 못 따라가요. 예. 자, 다음은 이게 뭐냐? 이게 호지블랑코예요. 이게 그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는 좀 비루해가지고 그렇지만 그 새순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보게 되면 은빛 펄같이 진짜 예뻐요. 바람 불잖아요. 이게 살짝 움직이면서 막 눈부셔요. 진짜 이쁩니다. 진짜 이쁘고 이거는 이제 그 오일용으로도 인기 있고요. 여기 그 특징은 여기 수분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거 이 한 줄, 그리고 여기도 이것도 제가 치목한 거예요. 이것도 치목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네. 여기 이 중간에서 치목한 거예요. 치목한 거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게 몇 년생이게요? 이게 2년생. 근데 의미가 없어요, 치목한 거는. 그러니까 치목을 몇 년생에서 하느냐에 따라 틀리겠네요. 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몇 년생에. 근데 삽목은 가능해요. 삽목은 이 조그만 가지 잘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1년생. 상상이 되고 유추가 돼요. 근데 치목은 어디서 하느냐에 예, 틀리겠죠. 의미가 없고 그냥 여기서. 크기만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 장난친다고 부어놨어요. 의미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호지블랑코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키우다 보게 되면 나무가 여기가 이제 어떤 뭐 동물이 긁든지 병 걸든지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 주지를 자를 경우가 있어요. 자르게 되면은 좀 기다렸다가 이제 술이 좀 나오게 되면 일로 잘라가지고 약품 처리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가지가 올라와요. 근데 절대
그 올리브 키우실 때요 나무가 좀 이상하다 비슷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뽑지 마세요. 올리브가 생명력이 엄청 대단해요. 한편으로는 엄청 약하고요. 또 한편으로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엄청 이게 강해요. 강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입 튀면서 올라와요. 중간에 로즈마리를 중간중간 심어놨네요. 아 제가 겨울에 일이 없을 때 그렇죠. 심심해서 사무실에 눈치 보이니까요. 로즈마리 맞죠? 예, 로즈마리 꺾고지 해가지고. 네. 아 이건 뭐 그냥 제 그냥 네. 소일거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호지블랑코예요. 예, 제가 저부터 뭐 치프레시노, 만자니오, 네바딜로 뭐막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심어놓은 게 아니고 수분수 있지 않습니까? 수분수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라인 따라 가지고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걸 중구난방하게 되면은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다 애울 수가 없어요. 아 이거는 호지블랑코, 저거는 만자니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인 띄워놨고 수분수 이거 만든 거 있잖아요. 제가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묘목수하고 그리고 수분수 관계도 하고 고민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땅이 이 모양이니까 뭐 대충 이렇게 심자 이게 아니고 수분수까지 다 고민해가지고 이 계획을 짠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 호지블럭 이런 줄로 해가지고 심어 놓은 겁니다. 간격은 촘촘하게 심으셨는데. 간격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그 유명한 아르베키나예요. 네. 이게 혼자 북치고 장구 다 하고 오일 품질도 최상이고. 연구소에서 제일 추천하는 저기던데 보니까. 저기 영- 회장님이 제일 어디 연구소 추천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구회요. 네, 연구회. 아, 예. 근데 올리브 나무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추천을 하는 거는 우리 좀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네. 근데 이거 절대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 취향인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가장 인기 많아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열매가 아주 앙증맞아요. 앙증 많고 전체가 다 열매로 다 달려요. 이게. 그리고 오일 품질도 좋다면서 이게. 예, 오일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회장님이 제일 추천하는 예, 거던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클도 됩니다. 자, 이게 여기가 이제 아르베키나 라인이고요. 일로 오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 잡종이에요. 뭐 피처링도 있고 뭐 미션도 있고 이건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일로 오시면요 이쪽부터는 이게 후안토유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다른 나무의 수분수로 해가지고 가장 좋고 이게 크기가 애매모호해요. 이게 열매가 오일 하기에는 조금 크고 그리고 피클 하기에는 조금 작아요. 근데 이것도 올리브 나무도 귤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열매 수분이 돼가지고 열매 솎아주게 되면 열매 커요. 그러니까 올리브 그 후안토유라 그래가지고 열매가 보통 우리가 인터넷 보게 되면 후안토유 치게 되면 열매가 이제 크기가 몇 그램이고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지. 내가 이 후안토유 열매를 키우고 싶다. 그럼 젓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후안토유 열매도 만자니오처럼 커요. 그런 개념이에요. 시중에 나오는 자료들은 일반적인 거를 기술해 놓은 것 뿐이지 이제 좀 경험하시면 아실 거예요. 젓갈하시게 되면은 남겨져 있는 열매 더 비대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후안토유고요. 이 후안토유는 여기 수분수 보게 되면 맨 가운데 있는 게 후안토유예요. 모든 나무에 중요한 우성의 유전자를 뿌려줘요. 얘가 수분수 제 가운데 있죠. 그리고 거의 모든 나무에 수분이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 후안토유를 한쪽에 몰지 않고요. 저기도 중간에 한 줄 심었고 여기도 한 줄이고 맨 끝에도 한 줄이에요. 제주도는 바람이 이게 계절풍이 남북으로 불지만 동쪽 서쪽으로 잘 이게 좀 뚜렷하지가 않아요. 바람이 감아돌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제 후안토유를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정력이 제일 좋은 제비족이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좋아요. 앞에 여기 장님을 조심하시고요. 자, 이쪽부터는 레치노라는 거거든요. 레치노인데 저희 연구에 초대 회장님이 계신데 조청 아산리에 지금 직접 현업에 계시고 근데 그분이 이걸 딱 보셨을 때 레치노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레치노라고 구입해가지고 한 줄, 두 줄, 한 석 줄 정도 이제 심었는데 이거는 열매 열리게 되면은 이건 저 역시도 저희 초대 회장님한테 보여드려서 이 품종의 정확한 정체성이 뭔지 저는 확인을 받으려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기가 다 레치노잖아요. 레치노.
엑시노. 이것들도 거진 한 6년생, 7년 돼요. 안 크죠? 안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올리브는요, 저 물을 좋아해요. 모든 나무 그렇죠. 뭐 물 싫어하는 나무 없지 않습니까? 물을 좋아하는데 또 물을 또 싫어해요. 물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제 뿌리가 자기가 필요할 목마를 때는 이제 물을 듬뿍 이제 흡수를 하는데요. 물이 필요치 않을 때는 그 물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썩거나 아니면 발육이 중단돼요. 제가 저 서광리에 조금 밭이 있는데 거기에 이걸 심었었거든요. 이것도 심고 몇 가지 심었는데 나무가 지금 엊그저께 가봤더니만은 한 6년 전 나무 그대로예요. 근데 반은 다 죽고. 그래서 제가 뿌리를 캐봤어요. 삽으로 해가지고요. 툭 해가지고 떠보니까 물이 쓱 올라와요. 아, 물이 안 빠지는구나. 물이 안 빠지면은 둘 중에 하나요. 뿌리가 썩어서 보태가 되든 아니면 생장을 멈춰버려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래서 제가 다른 데보다는 이게 올려 심었지 않습니까? 여기 처음에 제가 이제 농지를 취해가지고 화물차를 가지고 왔어요, 일로. 이게 나무를 내리려고요. 차가 이제 빠졌어요. 지금은 멀쩡하죠? 장마철에 보니까 화물차 못 나왔어요. 아, 물이 안 빠지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3시간 동안 이걸 레크차를 불러야 되나,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주변에 부츠퍼 같은 게 보이죠, 하얀색. 네. 장비로 구덩이 판 다음에 돌을 집어넣고 해서 이 물이 좀 빠지끔 해놨어요. 그래도 제가 불안하니까 이런 식으로 올려심기 됐어요. 몽긋하게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심하게 좀 올려 심었는데 나무 괜찮죠? 근데 여기는 제가 어설프게 올려 심었잖아요. 네. 지금 생장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심은 거예요? 예, 이거, 예. 이거. 아니, 원래 쌀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글쎄 모르겠어요. 올해까지 한번 키워보고요. 만약에 이제 새순이 올라오는 게 좀 비루하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올려 심든지 하려고요. 아, 이쪽에 물이 안 빠지는구나. 여러분들 이제 농지를 선택하실 때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런 걸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이번 주에 농지를 이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근데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물이 고이는 땅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 네이버나 이런 지도 풀맵 보게 되면 연도별해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방법이 있어요. 노하우인데요. 그 잡초 있지 않습니까? 잡초를 보시면 대충 감이 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소리쟁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네. 소리쟁이라는 건데 이거는 과습을 좋아해요. 좀 물이 고이는 땅에 이거 많이 있거든요. 이게 아주 독해요. 뿌리가 당근 같은 뿌리인데 이게 쭉 올라오잖아요. 꽃대가. 그러면 그 씨드가 엄청 많아요. 뿌려지게 되면은 온 밭에 이게 다 천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처음에 여기가 다 이거였어요. 소리쟁이. 근데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저 물꼬를 파가지고 하니까 언제부턴가 이게 개체수가 확 줄더라고요. 그 전보다는 이제 물이 이제 배수가 된다는 얘기겠죠. 반증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밭에 보이게 되면 무조건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소리쟁이.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요. 대나무예요. 대나무 이것도 제가 장비할 때 그건 참에 다 제거를 했거든요. 이게 다 대나무 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다 제거했는데 한 1년 넘어가니까 다시 뿌리가 이거 들어와요. 그 대나무가 아주 고질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나무는 일단 번식력이 예, 근데 이게 왜 싫으냐? 저는 왜 싫어하냐면 일반 이런 뿔들은 단년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1년 지나게 되면 죽고 그 떨어진 씨드에서 다시 싹이 나오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원리로 있어가지고 초생 재배를 하냐면 이 풀들이 자랐을 때는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흡수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뿌리에 저장을 해요. 질소가 뭐냐면은 나무가 생장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거거든요. 이게 나무를 크게 하는 그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없으면 비료를 줘야 되거든요. 질소 비료 있지 않습니까? 복합 비료 같은 거.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했을 경우에는 뿌리에 자체 질소를 먹은 게 있기 때문에 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초생 재배를 하고 있는데 대나무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이거는 이런 뿌리가 쭉쭉 뻗으면서 올리브 나무가 뿌리를 뻗는데 가해를 해요. 그래서
그 농장에 대나무가 좀 있다 하게 되면 일이 장비 들어갈 일이 있을 때 대나무 다 캐시고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좀 자르면 그 농약방 가게 되면 대나무 전용 보내가지고 부수 터치하면서 방제를 하셔야 되고 제초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볼까요? 제가 중간에 한번 더 들려야 되는데요. 죄송하지만 저는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쪽 담에가 다 칡이에요, 칡. 지금은 안 보이는데 이제 이 칡도 한 3, 4월 되게 되면 풀이 쫙 뻗는데 이 칡도 어마무시합니다. 칡도 같이 제거를 하시면 돼요. 자, 일로 와서 보시면요. 여기가 가수원이에요. 근데 여기 농장주분은 제가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데 통화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얼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옆에 있는 농장주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저 귤밭이에요.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망초라는 겁니다. 이게 망초의 어원이 일제 강점기 때 그때 이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이 망초라는 게 아주 번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할 지구다 해가지고 이게 망초래요. 근데 그렇대요 그냥. 이 망초가 뭐가 붙으면 이게 시드가 어마무시해요. 바람이 불려가지고요. 일단 우리 저 민들레처럼 막 날리면서 번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제 밭도 이런 망초가 어마무시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게요? 다 뽑았습니다. 다 뽑았고 지금은 그나마 없는 건데 올봄 되게 되면 다시 피면서 다시 그 씨드가 날라올 거예요. 그럼 또 뽑아야 돼요. 망초가 한번 번지게 되면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키를 보세요. 키가 1m 메다 이상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작은 묘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심게 되면 망초가 이만큼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준다 보시면 돼요. 거의 햇빛이 엄청 와가지고 오거든요. 그걸 준다 보시면 되고 생장이 멈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키가 작은 풀들은 어지간하면 쑥 그리고 대나무 그리고 소리쟁이 뭐 이런 거 말고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망초같이 키가 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뽑아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제초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분명히 조그만 걸로 해가지고요. 가위로 자른 다음에 쭉쭉쭉 풀어주세요. 그거 잡으려고 전체를 제초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잘란 다음에 거기 잘린 부분만 붓으로 터치라든지 하시든지 아니면 조그만 부분을 해가지고 뿌려주시든지. 그리고 여담으로 이제 올리브가 이제 앞으로는요 우리 대한민국 농업 정책에서 제가 뉴스 봤는데 올해부터 친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아마 상당할 거예요 아마. 이게 뉴스에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친환경이 아니게 되면 아마 유통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 아니면 아예 그냥 유통이 불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벌써부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도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 이제 과수원 시작하기 전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 오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 엑스트라 버진 해가지고요. 저희 조합 자체적으로 해서 그 오일을 생산했을 때 얼마 유통시킬지 저희들도 이제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조건이 있어요. 이게 일반 관행농 뭐 농약 치고 비료 주고 했을 때 단가랑 친환경으로 했을 때 단가랑 똑같으면 뭐가 안 맞겠죠. 그래서 저희도 저 개인적 생각인데 제주도에서는 이제 평화해서 그리고 친환경 무농약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아마 배치가 되면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자 이제 뭐 품종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 됐고요. 이것도 다 하는 거고요. 이게 후안토요예요. 나무 튼실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올리브 냉해는 어떠냐 종류별로 자꾸 넘어갈까요? 위험해서 냉해 제주도에 올리브가 얼어 죽는 경우는 없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얘기하는 게 제주도의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경험상 올리브를 죽여 먹진 않았습니다. 냉해로. 올리브는 의외로 강해요. 근데 여기 이파리 보게 되면요, 약간 색깔이 좀 이상하죠? 이게 냉해예요. 여기 후한테 보세요. 잎사귀가 파랗죠? 이거는 좀 약간 애매하죠, 이게. 이게 4개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도 종류별로 저온에 강한 품종이 있고요. 약한 품종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냉해에 강하냐, 냉해에 약하냐,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올리브 잎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년 되게 되면 다 떨어집니다. 이건 의미가 없는 잎이고요. 지금은 이 올리브 잎하고 뿌리가 생장이 멈춰있다 보시면 돼요. 물론 완전 멈춰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생리는 지금 작동 중이에요. 이 이파리는 지금 그 기능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떨어질 거예요. 새순이 올라오면서 떨어져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냉해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그냥 일시적으로 필요 없는, 이게 달려있는 게 지금 광합성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냉해의 증상이긴 하지만 냉해의 폐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해발 몇 미터 정도 돼요?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해발 200m 기준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여기 위치가 지금 여기가 모르겠다, 나 어제. 아 그래?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산간 지역 말고요. 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락 있지 않습니까? 뭐 저지리, 뭐 한경면, 뭐 조수 이런데, 그 대전 무릉 이런데, 이런 데는 높은 지대. 그런 데는 해발 따지기는 의미가 없고요. 네. 두산간 쪽으로는 거기는 뭐 한라산 쪽 이런데, 이런 데는 좀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그쪽에 땅이 있다, 선대에서 이제 물려받을 땅이 있다, 높은데 뭐 400, 500이 되면 그건 조금 고민 좀 해보세요. 근데 이런 데에서 냉해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뭐 신경 쓰지 마시라,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살아난다 이거죠. 아니요, 지금 살아 있는 거 지금. 냉 입었는데. 입만 조금. 잎사귀 떨어진다니까. 그리고 저기 군뱅이가 밑에서 땅속에서 탄다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고민할 게 이제 아마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이제 묘목을 구입하실 때 1년생이나 2년생을 아마 구입하실 거예요. 싸니까 아마 한 본당 아마 9,000원 정도에 아마 그 계약을 하신 다음에 수매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를 바로 정식했을 때는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 1, 2년생이면 키가 한 2만 할 겁니다. 나무에 여기 심었을 때 한 2만 하게 되면 어지간한 푼들은 이거보다 더 커요.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에서 그 급봄부터 초여름까지는요, 저쪽부터 제초를 하잖아요. 그럼 거짓말 좀 과장하게 되면 제초하고 여기 끝날 때쯤 되면 저기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관리가 진짜 힘들어요. 네, 엄청. 그럴 엄청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게을러 가지고 제초도 못한다. 그러면 제초 매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시면 되는데, 단 어릴 때는 여름에는 한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매트를 깔게 되면 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점적 관수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런 호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구멍이 나 있는 호수를 살아요. 그래서 매트 깔기 전에 그 밑에 그 라인을 깐 다음에 그 위에 매트를 까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수도를 틀어가지고 관수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저같이 그냥 화분에 키우세요. 이렇게 네, 한 3년 키우고 나서 화분에 키우시고요. 화분도 이 바닥에서 키우게 되면 잡초에 이게 매몰이 돼요. 저기 보시게 되면은 까만 매트에 매트 위에 화분 넣었죠.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근처에 있는 잡초가 커도 올리브를 이제 매몰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요령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분에 키웠을 때가 제일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겨울에는 저는 이제 관수를 안 해요. 생장이 멈춰 있으니까. 그 나무는요, 영양이든 수분이든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빱니다. 우리 사람처럼 맛있는 음식 있다고 그래가지고 배 터질 때까지 계속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분에서 할 때는 이제 물을 여름에는 3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겨울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그냥 생각나면 주시고, 아니면 뭐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화분에 키웠을 때 가장 문제가 군뱅이입니다. 군뱅이가 뭐냐면 풍뎅이류 있지 않습니까? 뭐 하늘소 이런 풍뎅이류의 애벌레예요. 이게 애벌레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폐해가 있냐면 올리브 잔뿌리를 다 갉아 먹어요. 이게 그냥 조금 먹는 게 아니고요. 이제 군뱅이 피해를 입는 나무 특징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 밑에 군뱅이가 있고 나무 그 잔뿌리 다 갉아 먹었다. 증상이 뭐냐? 이파리는 그대로 있는데 요거 그대로 해가지고 말라 죽어요. 그대로. 이 낙엽 지지 않습니다. 낙엽이 잎사귀가 누리끼리해지면서 그대로 죽어요. 그래서 파보게 되면 굵은 뿌리는 있는데 옆에 있는 잔뿌리 있지 않습니까? 깨끗해 없어요. 그리고 군뱅이가 드글드글해요. 그래서 화분에 심었을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친환경 약재가 있거든요. 있는데 저는 조금 이게 일반 우리 그 뭐 엑스캡이라든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효과 좋은데요. 그거를 써도 군뱅이는 잘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화분에 심은 거 있잖아요. 물을 주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화분에 심게 돼 물을 주게 되면 물이 이 심재 이 나무 밑에 가운데로까지 물이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엎어보면 알겠지만 이 옆에 있는 군뱅이 죽는데 이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이게 목대예요. 이게 그 뿌리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밑에는 군뱅이가 살아 있어요. 이게 가끔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약효가 이제 휘발되거나 배수가 되면서 없어지게 되면 이 밑에 있던 이 군뱅이가 이동을 해가지고 또 침식을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요. 묘목을 바로 정식하는 것보다는 좀 공간이 있거나 아니면 하우스가 있으면 하우스에 넣게 되면요. 올리브는 한겨울에도 금방금방 커요. 그래서 일단 화분을 좀 키운 다음에 하시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안 된다. 땅에 심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제초 배트도 방법이에요. 제초 배트를요. 이쪽에 공간 없이 다 까세요. 그러면 풍뎅이류가 이게 알만 안 가게 되면 되거든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제가 그 아라동에 조그만 농장이 있었는데 거기도 매트를 깔았어요. 까니까 엄청 세상 편해요. 배추도 필요 없고 맛이 깔끔해요. 누가 보더라도 와이 보기 좋아요. 사장님 안 가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매트를 이거를 정식할 때 걷었을 거 아니에요. 걷으니까 올리브 뿌리가요. 매트하고요. 땅이 있으면 정상적인 뿌리가 땅을 향해 가지고 이게 퍼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딱 퍼지는 청구성이라고 하죠. 퍼지는데 매트를 깔았을 경우에는요. 그 뿌리가 내려가지는 않고요. 매트 바로 밑에 퍼져요. 잔뿌리들이. 그래서 저 그거 봤을 때 놀랬어요. 이게 과연 올리브 나무한테 좋은 건가? 근데 정상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요. 이제 초생재배 이런 초생재배로 가자. 그리고 당장은 이제 그 나무 크는 속도도 그렇고 당장은 힘들겠지만 일단 활착만 되게 되면은 다른 나무보다도 면역이 더 좋아질 것이고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서 이 초생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뱅이는 화분에 심을 때는 거의 뭐 치명적인데요. 노지에 심었을 때는 사실은 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방치가 안 돼요 이거. 뭐 여기를 다 막아서 풍뎅이 못 날라오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군뱅이 잡기 위한 독한 약을 다 뿌릴 수도 없고 해서 노지에 심었을 때는 어지간하면은 이 뿌리들이 도망다니거든요. 여기서 침해를 입으면 다른 쪽에서 이제 영양분 자기가 필요한 양분을 빨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 뿌리를 막 뻗어요. 그래서 노지에 심었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화분에 심었을 때는 뿌리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거는 좀 치명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중에 있는 군뱅이 방제 약재가 있는데요. 이게 거기 설명서 보게 되면 식물에는 이제 해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기 다른 나무는 모르겠지만 올리브 나무는 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쪽 생산자가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이 많아요. 올리브 화분에다가 놓고 물 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잎사귀가 아까 냉이부처럼요. 잎사귀가 바로 바뀌어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카페에서 이게 키우잖아요. 그럼 그런 나무들은 다 죽어요. 카페 가보면 화분에 키우잖아요. 근데 관상용. 그거는 모르죠. 그 변수가
변수가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식으로 관수를 하냐, 그리고 햇빛은 들어오냐, 그리고 화분도 그 하원에서 팔았을 때 보게 되면은 그 화분이 무거우면은 운반하기 좀 힘드니까 밑에 트리플 알갱이 있잖아요. 꽉 채워놓거든요. 그래서 그거 당장은 죽지 않지만 그거는 이제 그 화분 분갈이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햇빛을 좋아하는 나무다 보니까 실내에서 키우는 거는 그렇게 뭐 유리한 조건은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실내에 키운다 그래가지고 바로 출가를 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 골이요. 이렇게 크면 벗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해될 것 같은데. 어디요? 이게 이 맞아요. 나무가 커져 버렸다는데. 좀 해주세요. 저 게을러가지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벗겨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저 그렇죠. 이따가 남아가지고 해주세요. 저 게을러서 그렇고요. 이거 더 큰 걸로 하게 되면 단점이 또 있습니다. 이게 크게 되면 바람 때문에 이게 막 돌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 우리가 예초기 나라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잖아요.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 요것 때문에 여기가 벗겨져요. 어. 바람이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저 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를 구덩이를 파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심으세요. 움직이지 않게끔. 이듯이. 아, 움직이지 않게. 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리브 뿌리가 이 파보게 되면요 쑥 들어가서 쑥 가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옆에 예, 있더라고요. 예. 얕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탈 수가 없을 거야 아마. 감귤나무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탈 수가 없어요. 이거 최상이에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작거든요. 작은데 제가 게을러 가지고 안 하는 거고 아마 아, 이거 저 정도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좀 큰 걸로? 여기 닫고 있잖아요. 예. 지금 파고 들 거예요 이게 저 올 4월 달부터 나무가 이제 확 커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거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바꾸기 싫어가지고 처음부터 그걸로 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 불면서 오히려 이런 엣지 부분 때문에 이 나무가 가해를 입습니다. 가해 있게 되면요 벌레 같은 거 있죠. 벌레가 상처 있는 쪽으로 해가 침투가 돼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그리고 벌레 같은 게. 그러니까 생채기가 있으면은 그 상처에 바르는 게 있거든요. 그걸 톱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해가지고 바로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화분에서 키우는 곰뱅이 맞췄는데 분갈이 할 때 네. 이게 다 드러내면 네. 올리브 나무가 죽을까요? 아니요. 그거 할 때요. 그 노지에 심은 것들은 그 화분에서 집중 관리할 때보다 그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뿌리를 내릴 때요. 여기서 바로 잔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요. 그 굵은 뿌리가 먼저 나와요. 굵은 뿌리 쭉 뻗고 거기서 이제 그 잔뿌리 나오거든요. 근데 화분 같은 경우는 굵은 뿌리가 거의 없을 거야 아마. 해보게 되면 잔뿌리만 있는데 그걸 턴다고 막 하잖아요. 그럼 잔뿌리가 찢어져요. 꺾이는 게 아니고 찢어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비엽토 있지 않습니까? 비엽토란다. 상토에 심었을 경우에 딱 뒤집게 되면 상토가 이게 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흙이 그냥 곱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일반 흙에다 심었을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흔들게 되면은 잔뿌리가 찢어집니다. 그럼 곰뱅이도 다 제거가 되겠어요? 곰뱅이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상토 보통 화분에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가난해 가지고요 상토 살 돈이 없어서 일반 밭뜨기 있잖아요. 이거 심었거든요. 분갈이 할 때 엎게 되면은 이게 엎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곰뱅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확인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 화분에 때는 흙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예. 그래서 확인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곰뱅이를 처리하냐 나무를 보면 알아요. 이게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화분 엎었을 때 잔뿌리가 이 화분 주변에 감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엎었을 때 화분 옆에 그 아웃사이드 쪽으로 해가지고 잔뿌리가 안 보인다. 그럼 10중 8구 곰뱅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화분을 엎었을 때 잔뿌리가 보인다. 그럼 곰뱅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곰뱅이 때문에요 스트레스를 아주 받고 있고 화분에 심어져 있는 곰뱅이를 어떻게 할까 지금 걱정이고요. 저도 나름 공부해가지고 이제 곰뱅이 트랩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곰뱅이 아니고 풍뎅이 트랩. 그러니까 하는 게 있는데 그 호르몬으로 해가지고 풍뎅이를 유인을 해서 뭐 막걸리 뭐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많이 갈려요 그게. 왜냐하면 풍뎅이 호르몬제 써가지고 풍뎅이 유인하게 되면 내 밭에 있는 게 아니고 옆 밭에 있는 풍뎅이가 다 유인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우리도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걸리를 해가지고요 그 피트팩 잘라서 해봤는데 거의 없어요. 촉파리만 드글드글하지 재밌어 없더라고요. 근데 노지에 심었을 때는 군뱅이는 저는 일단 무시하고 키우려고. 일단 얘 보고 니까 군뱅이까지 다 챙기고 있어.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뿌리가 지가 알아 도망갈까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기 또 가볼까요?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 키우기는 쉬워요. 그리고 올리브라 그래가지고 뭐 특별하게 뭐 관리를 해야 될 그런 거 없습니다. 일반 밑강랑 똑같아요. 근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 꺾어졌네. 예, 이것도 제가 뭐 저보고 농장 와서 교육 한번 하자고 해서 방치해 놓은 건데요. 일부러 놔뒀구나. 예, 이거를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근데 여기에 나무에 이게 제가 이거를 케이블 타이를 묶었다가 바람 부니까 갉아먹어가지고 약해져가지고 이거를 잘라가지고 이제 약품 처리했어요. 근데 요번에 엊그제 바람 세게 불었잖아요. 와서 보니까 이게 부러진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주대를 보강을 해가지고 이게 굵어지기 바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를 박피해가지고 심옥을 했을 경우에 제가 심옥을 하게 되면은 이거 살리는 거죠. 살리고 일로 자르게 되면은 이것도 살리고 나무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지금 시기적으로 치목할 때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방치해 놓은 거고요. 이거 그 나무 어릴 때는 나무 자체가 이게 유동이 커가지고 어지간한 바람보다 부러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좀 크잖아요. 한 이 정도 나무다. 그러면 이 지우대가 없으면요. 이게 뿌리째 뽑혀요. 태풍 때. 여기 있는 게 뽑혀가지고 저 구석에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우대를 하셔야 되고요. 지우대는 방법이 저 같은 경우 이것도 뭐 고민 많이 했는데 그냥 케이블 타이 하게 되면 가해를 입어가지고 깎여요 여기가. 상처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무로 이제 호수 이게 일반 호수가 아니고 이제 고압 호수거든요. 이게 탄성이 좀 강하고 내구성이 좋아요. 이걸로 해가지고 케이블 타이 묶어놨고 이건 역시도 이렇게 해서 뭐 2년 3년 가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나무가 금방 큽니다. 근데 놔두게 되면 이거를 끊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분이 일루수 채관통해서 양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채관에서 이 케이블 딱 조이고 있으면 양분이 못 올라가서 결절이 생겨요. 여기만 우리 손 마리처럼 우뚝해지거든요. 여기가 외력 생기게 되면 부러집니다. 부러지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무를 심게 되면은 이제 이런 지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꼭 이런 식이 아니어도 어릴 때는 수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수직을 딱 박아가지고 여기다가 뭐 케이블 타이라든지 끈을 묶잖아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주지 이 목대하고 이거 닿을 거 아닙니까? 흔들릴 거 아니에요. 여기가 다 긁힙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케이블 타이 할 때도요. 유격을 두세요. 약간 흥건하게 이렇게. 그건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올리브나 뭐든 할 때요. 또 중요한 군뱅이만큼 중요한 게 지주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줄기에 가해를 가지 않고 이 나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데도 이제 직접 보셔야 되고 우리 간혹 가다가 가로수 보게 되면 우리 세금을 해가지고 지주목을 나무로 해놓잖아요. 근데 관리를 안 하죠. 나무 심을 때만 해놨지 1년 돼도 2년 돼도 3년 돼도 그냥 놔둬요.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하게 되면 이 지우대가 이거 다 파먹지 않습니까? 네, 안에. 그리고 반생 철선 있잖아요. 네. 철선을 막 감아놓죠. 안에 들어가 버려. 예, 나무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뽑히지 않기 위해서 보강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나무를 죽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수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년에 한 번씩은 다 이걸 끊어가지고 어디가 결절 생기지 않았나 다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갱신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무가 좀 크잖아요. 나무가 좀 컸을 경우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호수를 해가지고 이게 생채기 입지 말라고 감고 이렇게 말뚝 박고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갈 때 발 걸리지 말라고 해놓은 거고요. 제가 써본 결과는 이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이건 역시도요. 나무가 금방 크니까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것도 아마 한 올 여름쯤 되게 되면 나무가 쉴 거예요. 한쪽으로. 여기서 막 올라오는데 여기는 못 뜨니까 이게 쉴 거예요. 이렇게 당겨지면서 유인 효과 나는 거죠. 그때도 이거를 풀어가지고 같이 잡아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해놨다 그래가지고 방치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더 이게
벽이 되는 거예요. 1년마다 갱신을 해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뭐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리고 그 올리브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이 나무가 죽었거든요. 이거는 뽑아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 제가 안 뽑은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올리브는요 이렇게 죽잖아요. 죽게 되면 어디선가 밑에서 죽이 또 나와요. 네,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수 나오게 되면은 제가 잘라가지고 상처 치료제 그 치유제를 발라서 이거 살려볼까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한번. 자 한번 긁어보세요. 살아있네, 아직. 녹색이죠? 예.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올 봄에 나올 수도 있겠네. 예. 그래서 여러분 올리브 나무 심었다가 뭐 잎사귀 떨어진다, 뭐 장가지가 말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가지가 마른다 한다고 해가지고 뽑지 마세요. 올리브는 자체 치유력이 상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긁어봐서 이렇게 녹색이 안 나온다, 예. 끝까지 안 나온다. 그럼 그때 가서 뽑으셔도 돼요. 여기까지 살아있네. 예. 올리브가 생존력이 상당하고요. 또 어릴 때 또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걸 물으시는데 전정은 언제 하냐? 그럼 올리브 그 연생이 몇 년생이랄까 지금 막 3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3년생 같은 거는 전정하지 마세요. 전정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것도 전정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양분을 잎사귀 많아야 광합성도 많이 하고 광합성이 돼야 여기서 영양분 내려가서 풀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무 같은 데 괜히 칼 대지 마세요. 지금은 칼 대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굵은 가지가 이 안쪽으로 막 들어가서 이 두 개가 막 부딪혀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갉아먹어가지고 한쪽은 썩거나 벌레한테 침식당하거나 부러져요. 이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데를 잘라줘야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어릴 때는요 그냥 키우세요. 키우신 다음에 그 이런 굵은 가지가 크로스 돼가지고 긁히지 않는 이상은 놔두세요. 방법 놔두세요. 놔두고 좀 심하다 싶을 때는 그때가 전정하시면 되고요. 괜히 어릴 때 전정 칼 대지 마십시오. 썩습니다. 이게 가지 썩은병 같은 게 있어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어설프게 그냥 귤나무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보게 되면 전정한 부위가 막 썩어 들어가죠. 상처 치유제를 바르고 은박지를 막 덮잖아요. 이게 그 가지 썩은병 같은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거든요. 올리브 같은 경우는 그 병이 오잖아요. 시간 문제지 무조건 죽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처음부터 자른 게 아니고요. 나무가 이만했었거든요. 일로 잘라가지고 지켜보니까 또 밑에 썩어요. 또 자르고 하다 보니까 이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정하실 때는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방치하세요. 당분간은. 나무가 커가지고 뭐 서로가 막 갉아먹고 하지 이상은 일단 방치하시고 저희 연구회에서 가끔 주기적으로요. 주기적으로 그 전정하는 것도 강습도 하고 하거든요. 강습이 아니고 그냥 오프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하니까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요. 뭐 3년 4년생 전정한다 이거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일단 득실을 키우고 광합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끌어올리세요. 그냥 방치를 하시라는 얘기죠. 전정.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거 물어보시는데 지금 전정할 때가 아닙니다. 잎사귀를 늘려야 될 판인데 왜 잎사귀를 죽이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 간격 아까 말씀해 아 간격요. 서양에서 저도 이제 간격을 이거를 그릴 때요. 이걸 그릴 때 간격을 어떻게 할까? 서양에서는 많게는 이 종방향, 횡방향 뭐 15m 간격으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인가요? 그 그림 보게 되면은 단골로 나오는 그 풍경의 나무가 올리브거든요. 보게 되면 아름비 나무가 여기 있고 저기 멀리 거잖아요. 거기는 위에 같이 땅덩 넓은 나라는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냉지도 비싸고 땅값이 싼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데 뭐 15m 간격 뭐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예산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보통 통상 지금 일본도 그렇고 국내에서 통상 얘기하는 거는 7m, 5m도 있기도 하고 또 그것보다 더 이제 좀 보수적으로 했을 때는 뭐 5m, 5m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방향으로는 이제 요 폭은 4m 그리고 수간 간격 여기는 3m 잡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52인데요. 그
나이가 들게 되면 이걸 다 관리할 자신이 없어요. 나무가 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사람을 사야겠죠. 그러면 돈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가지치기라든지 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 우리가 쓰는 밭작물 할 때는 약을 이렇게 뿌리면 되는데 올리브는 이제 크기가 최대 15m 이상 자라 이게. 크게 키우려면. 그러면 그거 하려고 그러면 일반 이걸로 안 돼요. 그 방제 전용 그 차 있지 않습니까? 풍뎅이가 치는 차. 이걸로 해가지고 뿌려줘야 돼요. 그럼 그것도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한 게 제 이제 농사를 짓는 어떤 슬로건이 뭐냐면 저는 가난한 농부거든요. 가난한 농부, 게으른 농부. 농사 지을 때 돈 쓰지 말자. 돈 벌어야죠. 남 산다고 해가지고 돈 쓰면 뭐하러 이거 합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비용, 쓸데없는 비용은 가급적이면은 밭에다가 투자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절대 작은 간격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게 3m죠. 그럼 절반이 1.5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무가 이만큼 크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커요. 이렇게 사방으로 크잖아요. 자,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이 나무가 이까지 크고, 그리고 여기도 절반까지 크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만큼 커요. 이게 작은 나무인가요? 절대 안 작아요. 이것도 충분히 하고, 저는 이 나이가 들게 되면 아마 이것도 관리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재 간격을 할 때 앞으로 내가 나이가 몇이고 나는 나무를 키워가지고 나는 이제 열매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아웃테리어식으로 그런 개념보다 접근하겠다. 그러면은 간격을 넓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나는 합리적으로 나는 가난한 농부다. 돈도 없고 그러면은 내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간격을 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땅값이 좀 비싼 땅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 강남 테헤란로 거기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거기 올리나무 심을 거예요. 거기를 뭐 5m 간격으로 딱 심을 겁니까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일단 비교를 하세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제 농장은요. 이쪽 장비 다니는 거는 4m 그리고 수간 나무 간격은 3m 이걸로 했으니까 아 내가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본인이 판단하세요. 난 돈도 많고 땅도 넓어. 그럼 넓게 하시고요. 넓게 해도 나쁜 건 아니에요. 좋죠. 넓게. 오히려 좋죠. 예, 오히려 좋죠. 보니까 연구에서는 5m를 저기 추천하는 것 같더라고. 추천까지 할 수 있겠죠. 네. 정답이라고 내지 않을 겁니다. 이게 또 예민한 거라서. 그래서 저는 3m니까 여러분들 하실 때는 참고하셔라. 가령 2m로 해서 나중에 그 사이 거를 빼버리는 전략 같은 건 근데 옮기는 게 힘들대. 그거는 우리 선생님이 계신데 그거는 그 올리브 나무는요 어릴 때는 한 번에 뭐 9,000원, 10,000원 한 적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큰 다음에 뽑아서 옮기기가 아마 손 떨리실 거예요. 이렇게. 그거 옮겨신다고 해가지고 다 살리고 안 해요. 그때는 이제 저 반 이상은 준다요. 그거는 제가 좀 다 죽어요. 아니 전 모르죠. 이제 누가 옮겨 심느냐 또 언제 옮겨 심느냐에 따라 틀린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말씀드린 이거 5월달에 24년도 5월달에 정식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나무 죽여 먹은 거는 한 5그루 그 정도면 성공한 거죠. 화분에서 옮겨심을 심어야 돼요. 그건 쉬운데 나중에 커서 한 10년 이상 되면 화분에 옮겨 심은 어렵다. 것도 있고요. 분 뜬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덩이를 파가지고 똑같이 해가지고 천으로 감싸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한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도 죽을 때는 죽어요. 아 그리고요 여러분 여목을 심었을 때 이제 100번 심잖아요. 그럼 100번도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입니다. 100번이면은 한 10번은 그냥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가짐 가지세요. 그 100번 중에 10번 살리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다가 나머지 나무 다 죽여 먹습니다. 과감하게 적응 그 땅에 대해 땅이나 바람이나 그 지역에 적응 못한 나무는 자연의 이치예요. 도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무 몇 개 때문에 다른 나무 죽을까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비료가 없나 해가지고 비료 막 주고 결국은요 다 죽여 먹습니다. 그러니까 100그루 심는다 치게 되면 10그루 정도는 죽는다 죽어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차근차근 죽어나간다. 그때는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럴 때는 저 연구에다가 사진하고
글을 옮겨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우리 많이 농사 지으신 분들 경험자분들이 직접 갈 수도 있고요. 가서 아는 학교 내에서 조언도 있으니까 나무를 뱉고 싶다고 뱉고 다 살리고 싶어 하지 마세요. 당연히 주는 게 분명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아니면 곰뱅인지 아니면 지역적 특성인지 아니면 토양이 오염되는지 이것들은 그때 가서 보면 되고요. 살리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자, 또 이제 질문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여러분 퇴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퇴비를 저는 이제 일단 퇴비를 안 주거든요. 안 주고 저희 화북에 사는 집에 옆에 화북시장이 있는데 거기 배추 김장하다 남은 거 있잖아요. 화물차에 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저기 보이는 게 닭장이에요. 저 닭들 그 닭똥을 해가지고 저 검은색 천 이거 해놓은 거 있잖아요. 저기에 당근에서 그 나무목 막 자기 포샘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섞어서 지금 거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전 저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리브 자체가 척박한 땅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굳이 막 거름 주면서 나무를 막 크게 키운다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빨리 크게 되면 약해져요. 목질이 물러지고요. 빨리 웃자란다고 하잖아요. 웃자라게 되면 그만큼 나무가 약해집니다. 그런 거 전혀 안 줘요. 복합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는데 남들 다 주니까 좀 흉내 한번 내보려고 거름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도 안 주시는 건가요? 정식 심었을 때는요. 정식 심었을 때 한 일주일간은 물을 듬뿍 주셔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듬뿍 주셔야 돼요. 단지 물이 잘 빠진다는 조건 하에. 네. 그리고 한 일주일 후부터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미세 뿌리가 이제 수분을 이제 찾아가고 이제 흡수를 하거든요. 한 일주일 여름 기준이에요. 한 일주일까지 주시고 가끔씩 올리브 저기 가물었을 때는요 이 이파리가 처집니다. 이런 오래된 이파리 안 처지는데 새순 있죠. 새순이 끝에가 올라가 있다 아침에 올라가 있다가 쓱 쳐져 이렇게. 근데 물 주잖아요. 오후 되게 되면 이게 탁 펴져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왜 웃으세요? 그래서 올리브는 가물어도 잘 산다. 그리고 저는 온라인 강의 때는 네. 직금철 그 심는 것도 추천해 아, 예. 줬는데 그거 중요한 건데요. 네. 저도 몰랐어요. 4월 5일날 부직갱이를 땅에 꽂아도 뿌리 내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4월 달부터는 나무가 크는 시점이다. 그때는 뿌리를 내린 시점이다기보다는 뿌리도 내리겠죠. 근데 그때는 모든 게 스탠바이 돼 있고 나무가 이제 실질적으로 크는 시점이다. 그 식목일은. 그럼 그때 뭐냐면 그 전에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컨디션을 준비하고 있다가 또 그 조건에 맞는 컨디션을 갖고 있다가 4월 달부터 이제 증식 이제 생육을 해야 되는 건데 4월 달은 너무 늦지 않느냐. 그리고 어차피 겨울에 옮겨 심어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면 겨울은 어차피 생장이 거의 멈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겨울에 물을 막 주는 게 맞나요? 왜 그냥 뿌리가 막 자라지 않잖아요. 겨울에 물 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무가 수분을 필요해서 물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심게 되면은 이 흙 사이사이마다 공간들이 있죠. 네, 공기 빼내느라고. 예, 공기 빼내는 거예요. 그 공간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습이 많겠죠. 그럼 곰팡이가 생깁니다. 곰팡이가 생기면 또 곰팡이 먹는 벌레가 또 들어가요. 그러면 또 자기가 번식하기 위해서 또 뿌리들 또 가해를 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 나무 심을 때 이렇게 구덩이를 하고 호수를 해가지고요 막 찔러 넣으면서 이렇게 보일 거야 아마. 그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그리고 나무도 마찬가지. 겨울에는 공간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 공간이 생기게 되면 뿌리도 냉해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대한 공급을 없애주는 거고, 우리가 이제 나무가 클 때는요, 이제 다 이제 정식을 해가지고 키울 때는 뿌리 사이사이에 이제 공간이 이제 공복이 있어야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흙 사이사이의 공간하고 흙의 공극은 틀린 개념입니다. 공간하고 공극은. 공극이란 뭐냐면은 현미경 봤을 때 흙 입자 사이에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팠을 때 이만한 구멍이 아니고, 여러분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공간은 없어야 되고 공극은 많아야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눈매를 천천히.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리고 더 궁금하신 분은요,
제 여기 명함 있으니까 전화 주시게 되면 아무 때나 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